혹시 데이터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답이 뭐지? 하고 막막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필요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레시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요, 올바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딱 잡고 시작할 거고요. 이어서 구체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통계적인 착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베이킹을 할 때도 레시피 없이 그냥 감으로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죠. 데이터 분석도 똑같아요. 제대로 된 계획, 그러니까 레시피가 없으면 결과는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레시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과학적인 레시피를 만들려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에스티맨드와 에스티메이터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에스티맨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바로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케이크처럼 나는 이걸 알고 싶다 하는 목표인 거죠. 반면에 에스티메이터는 그 답을 얻는 방법, 즉 어떻게 해당합니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나 재료처럼요. 그러니까 뭘 알고 싶은지와 어떻게 알아낼 건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개념을 실제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질문, 다시 말해 첫 번째 에스티맨드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이 표본에서 성별이 체중에 미치는 총 인과적 효과는 뭘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에스티멘트죠. 그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레시피, 즉 에스티메이터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성별과 체중,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만 보는 단순한 통계 모델을 쓰는 거죠. 자, 모델을 돌려봤더니 초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모델이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네요. 뭐라고 하냐면 남성의 평균 체중과 여성의 평균 체중은 확실히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그래프에 뾰족한 두 봉우리 보이시죠? 이게 바로 각 그룹의 평균값에 대한 모델의 확신인데 서로 전혀 겹치질 않아요. 그만큼 차이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 개개인의 체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지 예측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걸 보세요. 그래프가 훨씬 넓어지면서 두 그룹이 엄청나게 많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겹치는 걸 딱 보고는 에이, 이 정도 겹치면 사실상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마는 거죠. 이 실수가 워낙 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이름하여 중첩의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학자 리처드 맥켈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언인데요. 절대 중첩을 사용하지 마라. 반드시 콘트라스트, 즉 그 차이를 직접 계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으로 보고 겹치네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바로 그 착각을 일으키는 겹쳐 보이는 분포입니다. 혼란스럽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두 그룹의 차이, 그 자체를 계산해서 분포를 그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분포의 중심이 0에서 명확하게 떨어져 있죠? 이게 바로 두 그룹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중첩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거예요. 두 그룹의 평균이 얼마나 다른지, 모델이 얼마나 확신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질문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가라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차이를 직접 개선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다음 질문, 즉 다음 에스티맨드로 넘어가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성별에 따라 체중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이게 총효과죠?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어떻게 체중에 영향을 주는 걸까?
예를 들면 성별이 직접적으로 체중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성별에 따라 평균 키가 다르니까 그 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 즉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구분해서 보고 싶다는 새로운 에스티맨드에 답하려면 우리에겐 새로운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즉, 이 두 가지 경로를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통계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새로운 모델을 돌려봤더니 결과가 정말 놀랍도록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라는 변수를 고려하고 나니까 성별이 체중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말해 이 데이터에서는 성별이 체중에 주는 영향의 거의 모든 것이 키를 통해서 설명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그건 바로 데이터를 보기 전에 명확하고 투명한 작업 흐름, 즉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처음에 총 효과가 있는가라는 명확한 질문, 즉 에스티맨드를 먼저 정했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모델만 필요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라는 더 복잡한 질문을 던졌더니 더 복잡한 모델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정하니까 어떤 모델을 써야 할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명확해졌고 덕분에 아까 봤던 중첩의 착각 같은 흔한 실수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맞습니다. 통계 모델은 가정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가정을 할 뿐이다. 모델은 그냥 계산기 같은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가정을 할지는 전적으로 분석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석에는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가정이 숨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이 앞으로 데이터를 대하는 데 있어 새로운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